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음, 평소에는 제가 진공관 앰프만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대적인 네트워커 앰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리뷰는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설명하거나 소리가 어떻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내부 회로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소개하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앰프가 야마하에서 만든 RN602라는 네트워크 앰프인데요. 발매는 한 3, 4년 전에 됐기 때문에 가장 최신식의 테크놀로지를 듬뿍 담고 있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진공관 앰프나 그런 일반적인 TR 앰프하고는 확연히 다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스위치는요. 기존의 토글이나 이런 스위치가 아니라 한번 눌러 놓으면 대기 전원이 있어서 이 리모컨 수신부에서 혹은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대기 전원에 의해서 자동으로 끄고 켜고가 되는 그런 전원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앰프들이 모바일 앱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바일 앱에서도 버튼을 이용해서 앰프를 켜고 끄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는 헤드폰을 연결하는 잭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두 개를 가동할 수 있는 A와 B 두 개를 가동할 수 있는 스피커 두 개 모드가 되겠고, 여기 앞 전단에 USB가 있는데 이 USB를 통해서 디지털 음악 신호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최단거리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음원들이 디지털 음원이기 때문에 USB 128기가짜리 이런 거 하나 사면 DSD 음원이나 아주 고해상도의 용량 많은 그런 음원들도 USB로 꽂게 되면은 가장 소리가 좋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정교한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인풋을 조정하는 것과 베이스 트러블 밸런스를 조정하는 톤 밸런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볼륨이 있고 여기 이제 퓨어 다이렉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퓨어 다이렉트라는 건 아마 야마하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음악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베이스 컨트롤, 트래블 컨트롤, 이렇게 밸런스, 라우드니스를 거쳐서 스피커로 나오면 이 부분에 많은 톤 밸런스 회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소리 신호가 증폭 내지 감쇄를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 음질이 많이 열화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음악 신호를 그 증폭 단계인 출력관으로 직접 바로 보내서 바로 나오는 이런 퓨어 다이렉트 기능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확실히 소리가 톤 밸런스를 통과할 때보다는 소리가 훨씬 좋아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라우드니스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아마 일본 사람들의 앰프는 이 기능을 상당히 중시해서 아직도 많이 라우드니스를 넣고 있는데, 이 라우드니스의 이론적인 개념은 그 우리나라 말에 등청 감곡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사람이 주파수별로 듣는 소리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되게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 이론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 때 한자에 기초를 해가지고 등청 감곡선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들은 현재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equal loudness curve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영어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인간이 청각을 발달시키면서 대부분의 자연현상 속에서는 440Hz에서 1kHz, 2kHz의 소리가 자연세계에 많아요. 그래서 소리가 약할 때도 이 부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귀라는 건 이 440에서 1, 2kHz인 이 자연의 소리를 더 예민하게 듣게끔 발달을 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보기가 두려운 20Hz, 뭐 100Hz 같은 초저음이나 뭐 13kHz, 2만 kHz 이런 쪽의 고음도 자연 세계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신경 써서 많이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 인간의 귀가 중력대의 소리를 더 잘 듣고 저역과 고역은 똑같은 음압으로 냈을 때 더 안 들린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kHz 소리를 똑같은 크기로 들으려고 하면은 요렇게 뭐 65dB 정도만 내면 되는데 똑같은 100Hz를 되려면 80dB로 소리를 내야만 사람이 똑같은 사이즈의 소리 크기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으로 갈수록 더 안 들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보면 요 부분이 지금 10kHz 부분인데 고음을 내는 부분이죠. 요 부분도 중음이 이 정도 들릴 때 똑같은 크기로 듣기 위해서는 75dB 정도의 고음을 내줘야만 같이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청 감곡선이라는 건 똑같은 크기로 인간이 인식하는 소리의 크기가 헤르츠별로 다른데 중음이 가장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저음, 고음이 그 다음 잘 들리고 저음은 제일 안 들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리를 약하게 들을 때는 이 현상이 더 커지고요. 소리를 아주 큰 소리로 들을 때는 저음, 중음, 고음에 들리는 폭이 줄어들면서 거의 모두 다 평탄하게 들리는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리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청각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풍부한 음량음으로 들어야만 저음, 중음, 고음의 크기가 밸런스를 맞아서 아주 평탄하게 다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한밤에 옆방이 시끄럽거나 이런 상황에서 소리를 아주 작게 하면은 이 등촌 강곡선처럼 중음만 들리고 저음과 고음은 잘 안 들리는 이상한 형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오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앰프랑 스피커를 샀는데 이거는 크게 들으면 제대로 잘 들리는데 소리를 조금 줄여서 약하게 들으면 잘 안 들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기계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이 작은 소리에서도 저음, 중음, 고음을 웰 밸런스적으로 들으려면 그 EQ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V자죠. 중음은 낮추고 저음은 올리고 고음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V자. 이 모양 형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형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Q를 잡아놔야만 작은 소리에서도 저음, 중음, 고음이 똑같이 평탄하게 똑같은 함량을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청각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들을 때는 이런 EQ가 필요합니다. 이 V자형 EQ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V자형 EQ가 가장 소리가 잘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아무리 음향업계 전문가고 뭐 음악을 하고 있는 분이고 해서 이 V자형을 무시한다든가 그래도 나는 전문가인데 이렇게 못 들어요. 평범하게 들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좀 자신에 대한 뭐랄까요? 과대하는 능력의 과대?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모든 사람들은 저음, 고음은 훨씬 적게 들려요. 그래서 이상한 음악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량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앰프 야마하는요, 이 라우드니스 버튼이 있는데, 볼륨을 크게 올려가지고 최대한 소리를 크게 한 다음에 이 라우드니스 버튼을 아래로 돌리게 되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볼륨처럼. 하지만 라우드니스로 줄이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음과 고음은 계속 부스팅이 되고 중음은 내려가서 소리가 줄어들어도 저음과 고음의 감세가 중음과 똑같이 이퀄하게 들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 기능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는 건 일본이 목조 가구에다가 뭐 가옥에다가 방음이 잘 안 되고 또 작고 했기 때문에 그 방음 때문에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문화적 환경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앰프의 뒷면을 보겠습니다. 이 뒷면 연결 부분은요, 정말 일본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공급되는데, 일단 포노도 연결되고요. 아날로그 인 2, 3가 있고요. 아웃도 있고, CD 장착, 그리고 코악셀 2개, 옵티컬 디지털 들어오는 거 하나, 그리고 내부에 전자 안테나, 튜너도 있어가지고, FM, AM 안테나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영화나 이럴 때 서버 우프를 내서 초저역대 저음을 부스팅하는 서버 우프 프리아웃 기능도 있습니다.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앰프는 대부분의 음원의 소스가 디지털 소스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소리 신호를 아날로그로 번역하는 DH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야마하는 버브라운의 디지털 DA 컨버팅 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최고 하이 퀄리티는 아니고 뭐 저가도 아니고 중간 정도입니다. 일단 이 칩의 캐파는 192kHz 24비트 최대한 입력 생성이 가능하고, 특이한 점은 DST가 5.6MHz까지 재생이 가능하다 해서, 요즘에 클래식 곡이나 이런 것들은 DST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DST를 DA 컨버팅 할 수 있는 건 되게 큰 기능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고음질의 무손실 음원이라고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프의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앰프는 전체 10kg이 조금 넘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전원 트랜스하고 아마 이 케이스 무게가 글쎄요 한 6kg 절반 이상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PCB 기판이나 부품들은 아주 가벼워서 옛날에 그 물량 위주의 아주 큰 아날로그 앰프들의 특성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고요. 이 원가를 다 들어가 있는 내부 부품을 원가를 다 해봐도 글쎄요. 이 앰프가 60만 원 좀 넘게 팔리는데 아마 원가는 20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품은 그렇게 비싼 게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업앤다운을 하는 전원 트랜스가 있고요. 요 부분이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요. SMPS라는 정류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조그만 칩이 있는데 얘가 이제 DA 칩이고요. 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신호를 컨버팅하는 DA 칩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다이렉트로 신호를 바로 출력관으로 보내는 다이렉트 회로가 되는 것이고요. 요 방열판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출력관이 있고, 요게 이제 초단 증폭, 그리고 요 부분이 볼륨에 되는 것이고, 이 앞쪽에 이제 LED 전광판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충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이 전원 트랜스는 작지는 않아요. 크기도 크고 충분한 파워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 뒷부분에 있는 이 판이 SMPS라고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라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1970년대 나사가 아폴로로 달을 착륙할 때 이 전원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초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고, 현대적인 가전 제품 중에서 정류 파트는 대부분 SMPS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가장 작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류도 거의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 전원에 의해서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파워 릴레이가 여기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1차, 2차 전원부를 연결하는 트랜스포머가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스위칭을 만들어내는 TR이 붙어 있는 방열판이 되겠습니다. SMPS는 최근에 만드는 하이엔드 앰프들은 다 SMPS 정류 회로를 써요. 브릿지 다이오드나 이런 옛날 고전적인 걸 이제 안 써요. 그게 효율도 안 좋고, 덩치도 크고, 가격도 비싼데, 모든 것이 다 성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TV, 오디오들이 SMPS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60Hz 교류가 들어오면은요, 1차 브릿지 다이오드와 충방전을 하는
전액 콘덴서 두 개를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오리지널 옛날 올드한 스타일의 진공관 앰프나 TR 앰프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맹류가 남아있는 직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맹류가 계속 잡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SMPS는 요 부분에 1초에 10만 번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TR 앰프를 달아요. 그래서 요 전원을 넣으면 이 맹류가 있는 직류를 넣으면 얘가 다시 1초에 10만 번을 껐다 온오프를 하는 이 흔들어 버림 즉 1초에 10만 헤르츠의 교류로 다시 바꿔버려요. 이 TR이. 그래서 이 교류가 파워 트랜스포머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서 여기는 300볼트가 뭐 10볼트, 5볼트로 되고요. 여기에 다시 정류를 하는 2차 정류 회로가 있어서 완전한 직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맹류가 전혀 없어져 버린 완벽한 직류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맹류가 있는 직류를 바꾼 걸 또 다시 왜 10만 헤르츠의 교류로 바꾸느냐. 이게 1초에 10만 번을 움직이면 사실을 보면 거의 왔다 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톱니바퀴로 거의 평평한 직선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정류를 하면 완벽한 직류가 되는 거죠. 즉 맹류를 잡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 스위칭 모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모듈을 많이 쓰고요. 이 야마하도 지금 SMPS 모듈을 사용해서 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뭐 전해 콘덴스가 없고 또 트랜스포머도 되게 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출력관, TR 출력관 출력석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뒤에 하나가 더 있지만 총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디지털 소리를 신호를 잡아와서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팅을 하는 DA 보드인데요. 아까 말했던 그 DA 칩은 여기 조그맣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류 신호로 바꾸는 전압 신호로 바꾸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작고 원가도 아주 낮지만 이 회로를 책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하늘 복잡한 회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아날로그 회로는 뭐 종이 한 장으로 회로가 구성됐다고 하면 지금의 디지털 네트워크 앰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출력석은 여기 보시면 C4468이 있고 A1695가 있는데요. A1695는 PMP형이고 요거는 MPN형인데 요 C4468은 MP형은 A1695는 PMP형인데 왜 이 두 가지 타입의 TR이 증폭 소자로 들어가느냐. 진공관은 증폭을 할 때 방향성이 없어서 요 소리 신호가 플러스도 증폭을 하고 마이너스도 증폭을 합니다. 진공관들은. 근데 이 TR 소자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소리 신호의 플러스는 MP형은 흐르는데 마이너스 부분은 MP형에서 못 흘러요. 이게 역전류 방향이 들어서. 그리고 이 PMP형은 플러스 방향의 신호가 들어올 때는 역방향이라 못 흐르는데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올 때는 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신호의 플러스 부분은 얘가 증폭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부분은 PMP형 얘가 증폭을 하게 되고 이 두 개가 이 부분에서 뭉쳐가지고 스피커에서 합선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TR 램프들은 기본적으로 출력 소자가 MP형과 PMP형을 각각 보합으로 해서요.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이 있기 때문에 토탈 4개의 출력 소자가 필요한 거고요. 진공관들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이 각각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싱글 앰프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붙어 있는 이 4개의 출력 TR 소자를 보면 이게 푸시풀, 전형적인 푸시풀 MPN, PMP형 증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부분에 이제 LCD 표지판인데요. 요 앞부분이죠. 요 앞부분에 있는 보드는 LCD 표지판에 뭐 노래 제목이나 볼륨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타내는 건데 옛날 고전적인 앰프들이 벙어리처럼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내지 않고 소리만 볼륨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수준 그랬었는데요. 지금의 네트워크 앰프들은
뭐 노래 제목부터 들어오는 음원의 킬로헤르츠와 샘플링 숫자까지 다 보여주는, 그래서 쌍방이 대화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연결 부위고요. 이게 A 스피커, B 스피커 두 조를 운용할 수 있고, 아마 최근에 네트워크 앰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앰프에 안테나가 있다라는 걸 거예요. 이 안테나. 이 안테나로 블루투스 신호도 받고요. AAC 압축 코덱을 사용하는 에어플레이, 아이튠즈죠. 그것도 잡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스포티나 뭐 이런 류의 그 인터넷 소리 음원도 이 안테나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과의 교감이나 작동도 다 안테나를 통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대적인 앰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야마 네트워크 RM602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회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앰프를 작동하는 그 뮤직캐스트라는 웹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청음은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마 RM602 이 네트워크 앰프는요, 뮤직캐스트라는 모바일 웹이 있고,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입니다. 제 거실에 있는 이 앰프의 이름이 청음실로 해가지고요. 지금 보는데 이 바탕화면에 뭐 라인부터 USB, 에어플레이, 블루투스, 튜너까지 쭉 여기서 다 하나로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껐다 켰다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我的爱不变，月亮代表